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이제 수업은 회화 사례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직접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만든 수업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탐구 용지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인터넷으로 올려놨는데 지금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탐구 용지에서 요 탐구 용지를 여러분 갖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화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화사를 수업에서 활용을 하긴 하지만 대체로 회화사를 그냥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그 본문의 내용이나 역사 사실들을 좀 더 이미지화 시키고 그냥 부연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화 사료 역시 일종의 사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실제 수업에서도 그 사료를 회화 사료를 독해하는 방법들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만들면서 학생들이 회화 사료를 제대로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한 해설은 따로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먼저 이 탐구 요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여기 그림을 보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탐구 용지에 있는 물음 1번 요 이제 제목이 조선을 둘러싼 일청입니다. 요걸 보고 이게 뭐야 하고 이제 궁금하거나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란 부분에 이 그림을 보고 생각되는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2,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대충 보셨습니까? 뭐 많이 적을 필요 없이 한두 개라도 생각하는 대로 보고 이상한 거 다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원래는 이 수업을 대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면서 보고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시키고 그것을 수업에서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이 전개가 됩니다만은 지금 이거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4명이 있죠. 근데 각각 이상하게 생각되는 모습들을 보면 먼저 복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기에 보면 털모자를 쓰고 수염을 갖고 있고 여기에 지금 요 걸려있는 요거 있죠. 요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뭔가 걸쳐 있습니다. 저게 뭘까? 이거는 아마 기관총이나 총 같은 거라고 보입니다. 그죠? 여기 강이 있고 그 다음에 차례 보겠어요. 여기 지금 팻말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죠. 발로 차고 있는 모습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CORE라고 적혀 있습니다. 꼬레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왜 저는 이게 뭐 알파벳이죠. 왜 적혀 있을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선글라스 끼고 있죠. 가스 쓰고 도포를 입고 자빠져 있는 입을 벌리고서 하는 이 사람이 왜 선글라스 끼고 있지? 그리고 쳐다보는데 어딜 쳐다보고 있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사인이 있죠. 이 사인은 뭘까?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뭐 완전 군장이죠.
이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면 이건 여기는 지금 단독 군정하고 완전 군정을 하고 있는데, 완전 군정을 하고 이제 옷도 비교적 신식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리를 들고 있는데 이거 다리를 갖고 하고 있는 모습은 뭘 상징하지? 그 다음에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를 잡아 끌고 있죠. 이거 왜 머리를 잡아 끌고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복장이 또 여기는 신식 군복을 입고 있는데 이거는 옛날식으로 입고 있고 단독 군장이죠. 왜 이와 같은 뭐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가지고 궁금하거나 이상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을 적고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가봐 보겠습니다. 탐구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자, 사료 1 제목을 참고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각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한 2, 3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적어 보시고, 등장인물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면서 제가 좀 이 사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료는 제목은 여기 보면 조선을 둘러싼 일청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이 제작된 시기는 1899년입니다. 1899년입니다. 그리고 이 사료가 출판된 장소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그리고 이것을 그린 사람은 조르즈 비고라는 사람입니다. 조르즈 비고. 그래서 여기 조르즈 비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르즈 비고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화가를 지망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20대에 화가를 지망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옵니다. 뭐 유학이라면 일본에 그림을 배우러 왔죠. 근데 이상하죠. 원래 우리가 그림 배우러 가는 건 프랑스 파리에 가서 그림을 배우는 걸 많이 들어도 이 프랑스 사람이 왜 일본에 왔을까? 이것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럽에서 인상파라는 그 화풍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강렬한 색채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는 그림이죠. 그 인상파가 이제 유럽에서 풍미하고 있었는데, 널리 유행하고 있었는데, 이 인상파의 그림은 실제로는 일본의 우키요에라는 풍속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키요에라고 들어보셨죠? 일본의 풍속가 일종인데 이것은 굉장히 색채 화려합니다. 이 이제 우키요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상파가 유행하게 되자 조르드 비거는 그러면 내가 일본에 가서 그림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을 유학을 옵니다. 일본에 와서 살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밥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프랑스도 가르치고, 또 이제 신문 기자도 이제 통신 뭐 비슷한 거겠죠. 기자 역할도 하고 일본인 여자와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르드 비고가 그 당시에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써서 보내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풍속이라든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보관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문에 기사로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고, 그 당시 또 당시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된 것들을 풍자하는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조르주 비고가 이제 일본하고 프랑스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자 프랑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프랑스 돌아가서 다시 이제 프랑스에 살면서 일본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화보로 내거나 아니면 그림 엽서 등으로 이제 발간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사료의 제목은
조선을 둘러싼 일청로. 그리고 제작시는 1899년. 이것이 발간된 장소, 출판된 장소는 프랑스이고 작가는 조르주 비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르주 비고가 일본에 와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그래서 모았던 것들을 출판한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요거 문제를 푸겠습니다. 자, 사료 1의 제목을 참조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각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제목을 보면은 1청러니까 조선, 일본, 청, 러시아 네 나라겠죠. 그럼 여기서 자 제일 먼저 요 사람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죠. 근데 러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제목을 보고 하니까 러시아라고 할 수 있다는 거 말고 그냥 모양을 봐서 러시아인 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딱 보니까 러시아같이 생겼어요. 자,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러시아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자, 이제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목표옷이죠. 그래서 수염을 길렀어요. 이제 이것은 그 당시에 유럽인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러시아인이 아닌 다른 유럽인들이, 프랑스인, 뭐 유럽인들이겠죠. 러시아 사람들을 그 이미지한 것들이 인 겁니다. 즉, 이 모피라는 건 이제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 모피를 입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러시아가 시베리아까지 진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모피를 찾아서 왔다. 짐승들을 잡아서 그 모피를 가지고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넓은 산림지대, 시베리아의 그 산림지대에 찾아와서 이 짐승을 잡고 모피를 구하기 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모피 산업이 발달해 있고 이제 모피를 즐겨 입었습니다. 수염 있죠. 요게 또 이제 러시아 사람들 좀 상징하는 건데 이러면 표트로제, 표트로제 그래서 러시아의 개혁 군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염세를 물린다고 했죠. 수염을 기르는 건 좋은데 기르려고 하면 돈을 내라 하는 겁니다. 이제 표트로제가 서구화를 추진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인들이 수염을 길러고 보기 싫고 흉하게 있으니 이것을 깎게 해야겠는데 그냥은 안 깎으니까 수염세를 물렸다 하는 겁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러시아 사람들이 수염을 많이 길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염을 기르고 모피를 입은 모습이 러시아인을 표성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청나라 사람이죠. 이거 보면 외양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변발을 하고 있죠. 청나라 말기에 변발한 모습. 입고 있는 옷이 청나라 군복 같습니다. 우리 항미용 같은 뭐 영화에 보면 이런 군복 입은 청나라 군인들을 볼 수가 있죠. 이 복장이라든지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다. 요 사람은 뭐 우리가 잘 알죠. 갓을 쓰고 돋보를 입고 바로 이제 조선 사람이다, 그죠? 조선 사람이다. 요 사람이 이제 누구냐? 남은 건 일본이니까 일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제 복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일본 사람이라고 좀 판별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제 이 얼굴을 그린 모습 이런 것들이 당시 이제 유럽인들이 일본 사람들을 볼 때 입이 좀 튀어나오고 뭐 입 모양이 좀 불규칙하고 뭐 이런 모양을 표상되고 있었다.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러시아, 청, 일본, 조선 사람들이다. 그리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하고 얼마큼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 번째 질문 이걸로 마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가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복장, 표정, 행동, 소지품 그 외의 물건을 통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 3, 4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 표정 뭐 입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갖고 있는 물건들도 있고 있죠. 전 무기도 있고 다 다르죠. 이거 한번 뭘 알 수 있는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요 조선부터 하겠습니다. 이 조선사람이 선글라스 끼고 있죠. 이건 뭘 암시하겠습니까? 왜 선글라스 끼고 있습니까? 예, 뭐 제가 수업을 이거 갖고 몇 번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대답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게 맹인 논의 부자야 하시는 분들이 끼는 안경이다. 그래서 이 조선이 국제정세에 어두웠다는 걸 상징한 게 아니냐 하는 것도 있고, 이 선글라스는 안경은 근대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조선이 그나마 일부 근대화된 모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이 맞는지 여러분이 생각이, 이건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대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팻말이 자빠진 모습은 뭘 상징하느냐, 그리고 여기 왜 CORE라고 이렇게 발표가 적혀져 있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꼬레라는 건 프랑스로 한국이라는 뜻이죠. 팻말이 자빠진 거는 뭐 어떤 학생들은 나라가 기우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여기서 왜 이제 이처럼 알파벳을 꼬레라고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잘 몰라요. 우리는 이 복장만 보면은 이 조선 사람인지 알고 있지만, 프랑스인은 이 모양만 봐가지고는 조선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친절하게 이게 이제 조선인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 어딜 쳐다보고 있습니까? 보다가 쳐다보는 눈동이 방향이 조금 이렇게 청나를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게 뭔가 구원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일본 군인을 보겠습니다. 이 일본 군의 복장이라든지 군장, 원정 군장, 발의 모양, 뭐 이걸 뭘 상징하느냐는 겁니다. 먼저 이제 표정을 보면 굉장히 험악궂게 생겼죠. 발을 들고 걷어차는 것도 할 수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이게 대륙을 향해 뻗어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을 짓밟고 나아가서 이제 다른 데로 더 나아갈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무기도 군복도 신식이고 완전 군장이다 하는 것은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서 침략전하거나 식민지하에 나섰다 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상대적으로 청나라는 복장이 구식이죠. 군대도 복장도 완전 군장이 아니라 단독 군장 그래가지고 간편한 전투복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이 아직까지 청이 아직까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혹은 이제 아직 근대화가 안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머리를 잡아 당기고 있죠. 이건 뭔가 이제 일본이 청보다 우위에서 있는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겠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요 러시아, 이제 러시아는 뭔가 이제 준비를 갖춘 채 멀리서 호시탐탐 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학생들이 많이 하긴 합니다. 하여튼 이제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표상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의 해석이다, 따라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료에서 조선과 일본과 청, 조선과 청, 일본과 러시아는 각각 어떤 관계인가, 이것도 한 1,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고 용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질문이 조선과 일본의 관계, 일본과 청의 관계, 조선과 청의 관계,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다. 그럼 먼저 조선과 일본 어떤 관계 같습니까? 조선과 일본, 뭐 밝고 밟히는 관계, 힘의 우위에 서서 우리 뭔가 괴롭히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나 침략하려는 모습, 그런 관계다 하는 거겠죠. 일본과 청은 어떻습니까? 이 머리카락 집어 당기고 있는데 뭐 마지못해 끌려가는 이 표정을 보니 이게 힘의 우위가 누구에게 있다? 일본에게 있고, 이제 이것도 뭐 일본이
청해가 뭔가를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간접적으로 힘을 발휘하면서 급박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조선과 청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게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선과 청은 좀 떨어져 있으면서 이게 조선이 뭔가 청에게 간절하게 쳐다보고 있는 관계. 그래서 지배 종속 관계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뭔가 이 조선이 청에게 의존하거나 기대고도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그림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거 지금 보면 이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일본은 러시아를 뭐 거의 개의치 않는 듯한 표정을 하고 앞만 쳐다보고 있고, 러시아는 이게 옆에서 강 건너에서 뭔가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 상호 견제나 혹은 상호 뭐 대립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요 사료에는 어떤 사건을 묘사한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무슨 사건 같습니까? 네, 보통 학생들에게 이제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이 크게 두 가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래도 청일전쟁이고요. 또 어떤 학생은 러일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일전쟁을 얘기하는 학생들은 여기 보면 뭐 러시아하고 일본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고 있고, 청이 이미 굴복한 것 같다서 청일전쟁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 그림을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합니다만, 이 그림이 발표된 연도가 1899년이에요. 1899년은 아직 러일전쟁이 발생하기 전이죠. 러일전쟁은 1904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게 이제 발생 연도를 보게 될 때 러일전쟁을 그릴 수는 없다 하는 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청일전쟁이라고 이제 하면 이게 청일전쟁이 언제냐, 청일전쟁이 발생하기 전이냐, 한창 청일전쟁이 진행 중일 때냐, 아니면 청일전쟁이 끝난 후냐 하는 것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정답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여기서 머리를 잡고 끌고 있는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학생들은 일본이 청원과 함께 조선에 대해서 개입을 하자, 간섭하자고 하는 그때 모습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미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청을 끌고 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다, 청일전쟁 직후다, 뭐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이제 답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은 청일전쟁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때 보통 학생들에게 보통 뭐 요까지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청일전쟁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 원인, 그리고 경과, 결과, 의 같은 것들을 교과서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읽고 정리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뭐 발표를 시키거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사가 추가 설명을 해서 청일전쟁의 개요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6번째 질문입니다. 자, 요 사료 1은 프랑스인이 벚꽃을 예상하고 그린 그림이다. 이것을 본 당시에 프랑스인은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름이 프랑스인이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다음에 프랑스인의 입장을 이해한 후에 답이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인 이걸 보면 동아시아에 대한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거나 뭐 알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프랑스인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부정적인 인식,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해서 영국과 청나라가 프랑스가 영국, 프랑스가 서로 힘을 합쳐서 막고 있던 상황들이 좀 전개됐었기 때문에 아마 이 저기 동아시아 극동지방까지 러시아 가 있네, 뭐야 저네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본을 보고서 일본 힘이 많이 커졌네, 만만찮네, 아시아에서는,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힘이 센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청나라를 보고는 이 청나라는 뭐 여기저기서 동네 북도 아니고 얻어맞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제2차 아편전쟁이라든지 청불전쟁 등을 통해서 청을 이미 격파하고 이제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양보를 얻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서 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약하다, 힘이 없구나 하는 걸 재확인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선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인도주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조선이 불쌍하다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뭐 제국주의적인 심성을 가진 프랑스인 같으면 뭐 저렇게 힘이 없나 하고 뭐 멸시하거나 뭐 부정적인 인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와 같은 것들이 이 당시 프랑스의 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시 시대 상황이라든지 역사적 사건들과 결부시켜서 답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사료일에 등장한 일본, 청, 러시아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8번까지 모아서 합시다. 조선을 나타내는 인물들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발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생각들이 그냥 지금의 관점에서 흔히 뭐 일상적 감정이입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생활 감각을 가지고 뭐 어떻다, 조선인은 어떻게 말할 것이다, 뭐 일본인은 어떻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시대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처해 있는 각국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기회에 뭐 조선을 확실하게 차지하고 뭐 대륙으로 진출해야지 하는데, 저기에 있는 뭐 러시아가 좀 신경이 쓰이는구나, 뭐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의 생각들을 그 당시 역사적 상황과 맞춰서 답을 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조선을 둘러싼 일청로라는 해야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청일전쟁 관련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업은 기본적인 의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업의 목표를 보면 비고의 풍자, 조선을 둘러싼 일청로를 해야사료의 독해 방문론에 따라 해석하여서 청일전쟁 전의 동아시아 정세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이해함과 동시에 해야사료의 독해 방문을 습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원래 이 수업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있는 여러 가지 발문이라든지,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발문의 순서, 질문, 이런 것들이 독해 방법과 상당히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별도로 제가 이것이 해야 사료의 독해 방법과 관련된 PPT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